기후 환경 놓치지 않을 거예요. 노박구 대중문화 환경 스토리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 클럽. 안녕하세요.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 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컬처 클럽 이선주입니다. 그린컬처 클럽의 최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쌤들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다들 잘 계셨죠? 아, 네, 벌써 마지막 위시를 하고 나서 이제 한 달 반이 지났나요? 그렇죠. 거의 한 2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다들 잘 지내신 걸로 믿습니다. 네. 네, 선주쌤 되게 많은 일이 있었죠, 그 사이에. 네. 네. 그래도 많은 일 중 하나는 네. 영화를 2편이나 열심히 챙겨서 봤습니다. 오, 어떤 것들이죠? 네. 지금 600만이 넘은 영화 파묘와 오. 또 저희 오늘의 팟캐스트 주제인 눈 바로 듄2입니다. 와. 네. 영화 원작 음악보다 더 웅장한 것 같아요. 그죠. 한스 짐머를 뺨치는. 네, 막상 듄2에는 한스 짐머가 역할을 안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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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듄 이야기는 잠시 후 광고 듣고 더 할 예정이고요. 먼저 댓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팟빵에서 저희 애청자이신 기노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린컬처 클럽에서는 어떤 영화이건 기후 문제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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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휴 윌리엄스님의 댓글은 태영쌤이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휴 윌리엄스 님이 유튜브에 남기신 댓글입니다.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던 꿈들을 이루었는데 이젠 세상을 빛내고 기후 환경 피해를 입힌 것에 되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기업들도 이제 책임감을 갖고 좀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저 이제 광고 듣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선주 진머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듄에 대해서 네, 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선주쌤 듄 어떠셨나요? 아, 네, 쌤들. 아, 저는 이 듄1을 본 지가 지금 벌써 3년이 넘었더라고요. 줄거리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유튜브에서 한 2-3편 이렇게 몰아보기, 뭐 세계관 보기 이러면서 몇 편을 챙겨봤는데 챙겨보면서 듄1을 보면서도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배웠어요. 어떤 건가요? 그 세계관에 관련된 부분인데 네. 그 스파이스라는 물질에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이제 권력이 형성되어 있고 다투는지를 되게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듄2를 보니까 아 이게 왜 이런 대사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지 뭐 이런 그 되게 맥락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듄1 몰아보기와 또 듄 세계관 보기 이런 유튜브를 한 번씩 보고 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듄 일단은 그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건데 그 소설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고 가면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1984년도에 듄이란 영화가 나왔었어요. 사실. 그렇군요. 맞죠. 네, 네. 그 감독이 워낙에 좀 악명 높은 약간 거장인데 정말 괴작으로를 잘 알려진 1984년 듄 버전도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본 듄2까지 이야기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뭘 먼저 보는 게 좋나요? 당연히 안 좋은 걸 먼저.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영화 보면서 되게 반지의 제왕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죠. 저는 예전에는 제가 반지의 제왕을 책도 보고 영화도 봤는데 그 반지의 제왕이 한 편 한 편 이렇게 영화관에서 개봉할 때마다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제가 듄은 제가 소설을 못 봤는데 이 영화에서 그 한 편 한 편이 하나의 그런 약간 대서사시
이런 큰 이런 소설들이 영화화라고 됐을 때 얼마나 멋있고 재밌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네. 저는 이번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스타워즈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쵸. 특히나 스타워즈 맨 처음 걸 보면은 거기서도 단순히라는 사막 행성이 나오고 네. 실제로 조지 루카스도 듀의 팬이었기 때문에 네네. 네,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였었는데 맞아요. 확실히 진짜로 이제 원조격의 그런 이야기를 본다라는 게 의미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1편보다는 훨씬 더 재밌긴 재밌었고요. 너무 좀 천천히 진행되는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네. 저는 아이맥스 조조 할인으로 보다가 네. 살짝 졸았어요. 아, 하지만 그랬군요. 영화는 좋았습니다. 저는 이 듄을 보면서 관전 포인트를 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네. 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스파이스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어떻게 첨예하게 나오는지 아까 전에 태용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템포가 되게 빠른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 권력, 이권, 뭐 패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섬세하게 저는 다루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재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주인공인 폴이 이제 메시아로서의 성장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외부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 개인 내부적인 그런 그 심리의 변화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내면적인 성장도 있었죠. 그쵸.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부분이 조금 저도 그쵸. 애매한데 그게 약간 애매한 것도 영화의 매력이긴 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랑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거를 스크린 X에서 봤어요. 스크린 아. X라는 걸 처음 봤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예매를 했거든요. 아이맥스를 볼 수가 없어서 이거를 했는데 이게 그 사막신에서는 굉장히 그 확장이 돼서 이게 3면으로 이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영화를. 그렇죠. 양옆이 이게 다 네, 나오죠. 스크린 네. X가 이제 한 면이 아니라 그 좌우에서도 이제 화면이 나오는 그런 상관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내내 3면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영화가 3면에서 보는 것도 너무 멋있을 정도로 그냥 영화 그 비주얼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인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을 한번 조심스레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저는 그래도 아이맥스를 추천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도 아이맥스로 봤는데 아이맥스를 추천합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아이맥스로 찍은 거고요. 위아래가 다 온전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정말 방대한 그 샌드원 모래벌레 장면에서는 압도적이고 근데 다만 앞자리에서 보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앞자리 그렇죠. 쪽에서 맞아요. 앉았는데 네. 특히 막 칼싸움하는 장면이 있어요. 클로즈업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정신없고 해서 보다가 막 에너지가 소모돼가지고 졸음이 몰려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아바타를 앞자리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맥스로 아우 그게 그러니까 화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나왔던 영상에서 나왔던 그런 캐릭터들 얼굴이랑 자막을 보는데 고개를 계속 까딱까딱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그런 피곤함도 있을 것 그렇네요,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아이맥스로 보는 게 이 중후반부의 이런 대규모 전투씬이나 이런 사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진짜 압도당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쯤 예매를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정말 좀 궁금했던 것들 중 하나가 네. 어떻게 저 생태계는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역시 생물 다양성 캠페이너. 왜냐면은 그렇죠. 그리고 걸작은 이런 세계관이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장면으로만 본다면 전부 다 사막인 거는 사막인 건데 네. 하다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멕시코 사막 그런 걸 보더라도 뭐 선인장이라도 있잖아요. 그쵸. 낙타라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사막에서 움직이는 건 오로지 그 거대한 모래벌레 그거밖에 없는데. 무앗띠 있죠. 무앗띠. 네, 그리고 무앗띠. 네, 무앗띠. 그리고 물도 없어가지고 막 죽은 사람 몸에서 막 물을 빼내고. 맞아요. 그 정도로 물이 희귀한데 저기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 그런 생각하면서 봤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원작 소설이 SF 작품 중에서 최초로 가장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건 되게 모순된 것 같은데 원작에서 무슨 얘기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많이 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보니까 소설에서는 이 사막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네. 그걸 상세하게 잘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찾아보니까 일단은 이 행성에서 그나마 물이 있는 곳이 산속 아주 깊은데 혹은 거기도 이제 북극처럼 극지방이 있어가지고 북쪽이 있대요. 그래서 북극 쪽에 이제 그 도시를 만든 거예요. 아, 그 그래서- 도시가 북극이었군요. 네, 사실상 지구로 치면 북극 같은 곳이고 그리고 남쪽은 아예 물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영화에서도 남쪽에 이제 원주민들이 있고 네네. 맞아요. 북쪽 그 소위 노른자 땅처럼 맞아요. 그쵸, 그쵸. 거기에 거기로 이주민들이 이제 오신- 가려고 네. 쳐들어가고 그런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아. 것도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였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막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그 모든 거의 중심에 모래벌레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원작 소설에 있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모래벌레는 보통 크기가 수백 미터에서 정말 큰 거는 2km까지 간다고 해요. 고질라만 해도 키가 100m가 좀 넘는데 그거 생각하면 2km. 엄청나게 거대한 애들인데 근데 이 모래벌레가 1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내뿜는 양만큼의 산소를 내뿜는데요. 아, 이게 그러니까 약간 광합성 같은 걸 하는 건가요? 광합성이란 단어까지는 없었지만 얘네들은 사막 모래 안에 있는 모래 플랑크톤을 먹고 산소를 내뿜는데요. 오. 그래가지고 그 행성의 대기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쪽엔 나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보면서 되게 산소를 어떻게 산소를 만드는 게 네. 화면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들까 했는데 이 세계관에서는 그 모래벌레가 산소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오, 굉장히 그렇군요. 중요한 그 생물체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거대한 모래벌레가 되기 전 단계가 송어 크기의 네. 그런 모래벌레가 있는데 영화에서도 잠깐 나오죠. 맞아요. 네. 예, 예. 그렇죠. 걔네들은 물을 발견하면 물을 흡수해버리는 특성이 있다고 해요. 음. 그래가지고 모래숭어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물이 다 사라졌다라는 아. 그런 추정이 있다라고 어. 원작 소설에 있대요. 아니 그 네. 처음에 그 남쪽으로 내려갔었을 때 맞아요. 그 약간 사원 같은 그런 공간에 이제 네. 모래송어라고 하셨는데 그 작은 모래벌레가 이제 물 속에서 이렇게 떠다녔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모래송어의 그 형태로서 이제 물 먹고 이렇게 사는 그런 맞습니다. 생물체는 거네요. 네, 그 원작에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모래성어가 지하에서 물을 계속 지하수를 계속 흡수하면서 네. 땅 안에서 계속 자기네들끼리 먹고 싸고 하면서 배설물이 자기 몸이랑 이렇게 반응을 해서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근데 지하에서 이산화탄소가 쭉쭉쭉 나오다가 결국엔 팡 터져가지고 네. 이제 스파이스가 나오는 거래요. 아. 나온 다음에 이제 죽은 모래 송어들이 다 모래바닥에다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모래 플랑크톤이 되기도 하고 네. 그 중에서 일부는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말라가지고 그래서 이 스파이스가 된다. 오, 약간 뭔가 지렁이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먹고 연결- 뱉으면서 약간 이런 유기물을 만들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를 만들고 이런 네. 느낌. 그리고 그러한 여러 위기를 어떻게인가 피해가지고 거대해진 게 이제 영화에 많이 나오는 모래벌레. 그쵸. 아.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은 모래벌레가 없으면 네. 그 사막 행성 자체가 그렇죠. 지탱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저 구조인 돌아가지 않겠네요. 이건 마치 오늘날 현실에서 지구상의 고래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고래는 이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몸속에 저장을 하잖아요. 네. 고래는 한 60여 년 동안 살면서 한 마리당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건 마치 나무 수천 그루를 심는 것만큼 고래 한 마리를 보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고래가 이제 싼 똥은 바다를 비옥하게 만드는 비료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파이토플랑크톤이라는 굉장히 작은 유기 생물체들이 있는데 그 생물체들이 고래의 똥을 비료로 해가지고 번성할 수 있고 네. 그것들은 광합성을 하면서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할 뿐만 아니라 산소를 생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토플랑크톤이 생산하는 산소가 지구 전체 산소의 절반을 넘는다. 우와, 라고 이것도 하고요. 정말 새로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래는 죽어서도 이제 해저로 이제 내려가면서 그렇죠.
본인이 고래가 생애 동안 흡수했던 탄소를 가지고 해저 아래로 다 이제 가라앉고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시체를 벌레부터 상어까지 온갖 종류의 그렇죠. 이제 해양 생물들이 또 이제 그렇죠. 그걸 잡아먹고 그래서 순환을 하는 거죠. 그것도 순환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볼수록 이 모래벌레라는 캐릭터가 네. 이 생물체가 현실 속의 고래를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따온 거 아닌가. 그 태영쌤 그렇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CCUS를 계속 개발하는 부분도 뭐 분명히 이제 어떤 기술 개발 면에서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있는 고래를 네. 더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네, 그 CCUS라는 게 일단은 그 탄소 포집 저장 장치를 그쵸.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거를 기술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린 이미 생태적인 그쵸. 완벽한 CCUS가 있잖아요. 고래라는 네네,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는 오랫동안 상업적인 폭염 때문에 개체수가 확 줄어들었고 지금 멸종위기까지 와서 뭐 네. 상업적인 폭염은 그나마 이전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다 하더라도 뭐 플라스틱 오염이라든지 다른 해양 오염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실 계속 채굴이라든지 일고 이런 있고.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네, 딥시 네. 마이닝이라고 요즘은 해저를 이제 채굴하는 것까지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고래들이 살 수 있는 곳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생태축 중 하나인 고래가 네. 점점 더 위험에 빠지고 있는 마치 듄 영화로 비교를 하자면 얘네들이 스파이스를 얻자라고 해가지고 모래벌레를 사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스파이스의 원천을 이제 죽이는 맞아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듄 세계관에 심지어 하코넨 가문도 그렇게 사악한 애들도 그거를 이제 모래벌레를 사냥할 생각을 안 해요. 네. 분명히 모래벌레를 사냥할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참 네. 우리 실제 현존하는 우리 인간들은 듄에 있는 가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현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하코넨 가문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그 영화 내에서 그 검투 장면이 있잖아요. 네. 네.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약간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아. 진짜 완전히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외계랑은 전혀 다른 그냥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든 것 같아가지고 거기 네. 막 중간중간에 막 폭죽이 터지는데 그 폭죽조차도 약간 흑백의 폭죽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소한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의 세상을 좀 잘 만들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 이제 검투사에서 나왔었던 그 페이트 로타 하코넨이라는 네네. 분이 엄청 잘생겼는데 아, 그 어리고 젊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분이 근데 아실 분은 아시는데 그 엘비스에서 엘비스 역할을 맡았던 분입니다. 아 진짜요? 전혀 전혀 예, 네, 되게 연관- 잘생긴 네. 배우분이신데 그래서 또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혹시 거기에 그 형인 사람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 사람이 사람- 가오갤 그 사람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바티스타. 바티스타.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아쿠아맨도 나오고 듄에서 보면은 아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장군 아닌가요? 네, 네. 듄 1에서 나왔었던 좀 봤는데도- 제임스 모모아 아, 네가 나오고 그런 깨알 꿀팁 그런 재밌네요. 깨알 네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아, 한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질적인 세계관인데 되게 몰입하고 아 있을 법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게 된 주요한 원동력 중 하나가 저는 또 하코넨 그 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코넨 가문처럼 뭔가 이제 전체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음모를 통해서 더 빼앗고 그렇게 네. 하면서 이 자원 전쟁에서 뭔가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오늘날 벌어지는 혹은 과거 지구상의 인간들이 벌였던 그런 역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맞아.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스파이스를 둘러싼 하코넨 황제와 아트레이데스. 아트레이데스, 네, 네. 이렇게 뭐 이것보다 더 많은 이제 권력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 권력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스파이스를 그냥 단순히 그 영화 속의 상상의 그런 물질로 보질 않고 우리 삶 속의 다른 그런 그 자원이랑도 연결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저는 석유를 많이 떠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글을 찾아보니까 이 스파이스를 석유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 자원이 되게 많은 곳에 쓰이고 그리고 네. 굉장히 우리 그 듀운 세계관에서도 스파이스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권력의 중심이 스파이스에 있는 거였죠. 네. 근데 지금까지 석유도 약간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석유를 둘러싼 많은 패권 뭐 권력 싸움도 있었고 그 석유로 관련된 전쟁이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전쟁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도 이 석유와 관련된 그 세계 경제라고 해야 될까요? 패권은 아직도 굉장히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최근까지도 오펙이라고 석유 수출국 기구라는 곳에서 이제 이런 게 지금 최근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예시가 이미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몇 번 이제 얘기가 나왔던 작년에 이제 그 콥 28 네. 그래서 그 화석연료의 퇴출을 이제 퇴출로 하질 않고 감축으로 이제 그 선언문을 바꾸게 된 그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오펙의 파워라고도 많이 해석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펙에서 화석연료의 퇴출, 특히 석유의 퇴출을 하지 말아 달라라는 그런 뭐 편지라고 해야 될까요? 의장의 편지도 있었다고 하고, 네. 뭐 그 가운데 이제 아무래도 콥28이 그 석유 산유국에서 실제로 진행이 됐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암묵적 로비나 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오일 파워의 영향은 되게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 예전에 했었던 다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건가요? 그 플라워 킬링 문이라는 영화를 하면서 저희가 네. 실제로 이 오일머니로 인해서 벌어진 그 실제 사례를 영화로 만든 걸 저희가 봤잖아요. 그때 리뷰도 했었고 그게 굉장히 그 되게 실제 사례를 보여준 좋은 영화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듀는 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세계의 패권, 뭐 석유와 관련된 그쵸. 뭐 관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좋은 영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니까 저는 갑자기 매드맥스라는 영화도 떠오르네요. 네. 그쵸. 매드맥스 역시 석유를 맞아요. 배경도 비슷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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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 듀의 원작 소설이 나왔었던 이제 1970년대가 이제 마침 이런 석유 오일 쇼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이런 자원에 매몰되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약간 그런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석유가 좀 더 스파이스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아까 선주쌤이 얘기한 것처럼 석유도 이제 스파이스처럼 이런 하나의 권력의 주로한 자원이 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희귀 광물 이러한 것들도 네. 네, 그런 채굴이라든지 이런 자원 간의 그런 권력 다툼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비슷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게 그 자원을 가지고 이제 권력 다툼을 하면서 또 되게 중요하게 보여주는 이 영화의 메시지는 그 식민지화였던 것 같아요. 제국주의 식민지화. 네. 이제 하코넨 가문이 그 원래 이제 아라키스를 점령을 그쵸. 했었을 때 이제 굉장히 그 공격적인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 그렇죠. 프레맨들을 많이 억압했죠. 막. 네네. 마치 이제 폴의 가문은 굉장히 좀 우리는 원주민과 협력을 해서 네. 뭐 이런 되게 친화적인 정책으로 좀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듄 2에서는 이 폴이 그들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폴은 정말 이 아라키스 행성을 네. 궁극적으로 굉장히 좋은 길로 안내를 해줄 메시아가 되는가,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가에 그쵸. 대해서 좀 저는 되게 영화에서 되게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사실 원작 소설을 저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네. 이번 거에서는 폴이 이제 복수심, 그렇죠.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을 몰살시킨 이 하코넨 가문 죽어라 약간 그런 거에 맞아요. 이제 휩싸였다가
또 이제 뭐 다음 편이든 다다음 편이든 그런 거에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다른 또 길을 걷지 않을까 그냥 그런 네. 예상을 하긴 합니다. 네네. 한스 쌤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위기라든지 이런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었을 때 우리는 항상 그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캡틴 아메리카 같이 그쵸. 아니면은 뭐 종교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분이 있을지 그런 것처럼 어떤 해결사로서 뭔가 이런 메시아라든지 리더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를 좀 바라고 이런 기적이 좀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도 좀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프레멘 부족들이 이제 폴이라고 하는 사람을 점점 본인들이 생각했던 예언자,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믿음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내에서 약간 네네. 집단적인 광신의 시대까지 왔고 요것이 과연 이 행성이라든지 이 아카리스라는 이 행성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거는 결국 그 하나의 한 명이 아니라 그 같이 연대하고 싸운 프레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남부와 북부가 굉장히 각자 살고 있었다가 어쨌든 하나의 구심점은 있었지만 그 프레맨 부족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제국주의적인 그런 황제라든지 하코넨 가문을 이렇게 반격한 거. 이게 어쨌든 이 듄에서의 주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한 명의 이런 메시아 아니면은 구원자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좀 세상을 바꿀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총선이 한 달 남았잖아요. 그쵸. 네, 투표를 꼭 다들 네. 잘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기후 참정권 캠페인이 돼버렸죠. 네. 저도 그 한스 쌤의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이 원작 소설의 작가도 이 폴을 통해서 메시아적인 영웅이 필요하다라는 답을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주기보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어떠한 리더십을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경고하는 면이 있었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작가분은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이런 파시즘이나 네네. 네, 이런 히틀러 이런 사람들을 경험을 했으니까 네.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폴이 이제 행동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존의 그 다른 권력자들과 결코 또 다른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 감독의 의도가 좀 잘 묻어나온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한스 쌤 말씀대로 우리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물론 이 기후 정책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거를 맹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기후 유권자로서 네. 정책들을 잘 살펴보고 어떤 기후 정책이 필요한지를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기후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자라는 메시지도 하나. 네. 이 영화가 이제 식민주의 그리고 군국주의 전체주의 그런 것도 다루는 한편 전 종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가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서양 역사에서도 이제 성직자의 그런 세력들이 네. 되게 그쵸. 셌던 것처럼 네. 서양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의 우위를 가진 국가를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믿음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맞아요. 그런 거를 강점으로 가진 국가들이 또 충돌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승패를 나중에 좀 확실하게 가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치닫고 그런 갈등 양상을 영화가 잘 보여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계속 생각나가지고 찾으려고 했던 이야기들 중 하나가 그 영국군이 네. 어느 지역을 이제 점령을 했었을 때 그 지역에서 원주민들의 공동묘지를 폭파한 사건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순간 그 원주민들이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네. 다 영국군 그 군대로 다 쳐들어갔대요.
그런데 너무 그 사람들이 다 우락부락해가지고 네. 총알을 한 두세 발씩 맞아도 계속 뛰어오니까 네. 영국군들이 무서워가지고 패배했다는 아. 그런 전설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처럼 궁극주의, 그러니까 이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영원히 억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야말로 정말 큰 오만인 것 같다. 그걸 또 이제 영화에서 잘 보여준 것 같다. 네.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원주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네, 전 세계에 있는 원주민 중에서 가장 위험한 원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공포 그 자체였다고. 나중에 생각나시면은 추가 녹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치 이 영화에서 이제 모래벌레를 음. 몰고 온 그런 네네. 원주민들의 모습과도 네. 같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되게 영화에서 보면 하코넨 가문 같은 경우에는 나름 걔네들은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걔네들은 구식 화력 무기가 짱이지 하면서 무슨 비행선 같은 걸로 네. 막 네. 네. 폭격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결국 걔네들은 모래벌레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그쵸.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되게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기술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2km짜리 모래벌레 앞에서는 그쵸. 무력하게 그냥 삼켜버려서 모래 플랑크톤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슬픈 굴레. 네. 결국에는 네, 권력이라는 것도 참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폴이 지금 이 듄 2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하는데 네. 과연 듄 3에서 그게 어떻게 될지 네. 참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네. 너무 네. 슬픈 얘기는 이게 2027년 개봉 예정이라는 게 너무 슬프네요. 이야, 또 다른 3년의 또 기다림의 시간으로. 네. 네. 저희 3년을 기다리면서 이제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쌤들 뭐 못하신 얘기 있으신가요? 사실 또 해볼 만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 작품이긴 한데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적당히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끝도 없이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죠. 청취자분들의 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환경 이야기가 아니게 돼버리니까 네, 여기서 저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주 씨.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는 사실 환경적인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영화 자체를 되게 즐긴 다음에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아까 태영 쌤이 말씀하신 모래벌레도 고래로 볼 수 있고 약간 되게 다양한 뭐 자원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생태의 관점이라든지 좀 그 새롭게 또 해석할 수 있는 영화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거 환경 영화다, 기후 영화다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는 영화도 물론 이제 필요하지만 이렇게 듄 2처럼 좀 그 비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가 또 얼마나 또 파워풀한지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그래서 매드맥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매드맥스 퓨리 로드 말고 이 편을 개인적으로는 더 추천을 해요. 이 편이요? 네, 옛날에 멜 깁슨이 나왔던 거였는데 그 영화는 멜 깁슨 2시간짜리 영화에서 멜 깁슨의 대사가 딱 9마디밖에 없어요. 9마디 중에 4마디가 석유 없어요? 그거예요. 석유 얻으러 왔어요. 여기 석유 없습니까? 그게 다고 나머지는 싸움밖에 안 해요. 그런 암울한 미래를 다룬 영화. 네. 저도 할 얘기가 많았는데 다른 분들이 할 얘기가 더 많았던 관계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더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은 그때 되면 뭐 추가 편성을 한번 얘기해보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네. 듄 2 보시고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댓글로 담아주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더 있는데요. 저희가 팟캐스트가 이제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아마 이 팟캐스트 재정비를 위해서 잠시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쉬우신가요? 네. 네. 이게 무슨 그쵸? 말씀이시죠? 전 이거 아니면 영화를 못 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저희들 영화 보는 시간이 생겼었는데 아이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더 재정비를 하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저희 팟캐스트 플랫폼에 있는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